그것은 경제적 문외한이나 언변이 좋은 선동가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선동가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탐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서한에서 워렌 버핏이 한 폭탄 발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워렌 버핏이 바이든을 경제 문외한이자 선동가이다, 이런 식으로 돌려갔다는 겁니다. 자, 버핏이 이렇게 바이든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볼게요. 자, 그러려면 일단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서한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매년 쓰는 편지 같은 거예요. 1년 동안 버크셔의 실적이 어땠는지 알려주고, 자기가 1년 동안 내린 경영 결정에 대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굴릴 건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주식 투자 꿀팁, 워렌 버핏의 공짜 주식 투자 레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이 버크셔의 주주 서한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2022년의 주주 서한이 저번 주에 공개가 됐는데, 제가 이걸 직접 읽어보고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자사주 매입에 관한 건데요. 이 자사주 매입에 관해서 버핏이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크게 발끈했습니다. 자, 일단 자사주 매입이란 뭐냐, 기업이 번 돈을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반도체 열심히 팔아서 엄청 수익을 냈어요. 그럼 이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쓸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대로 재투자한다. 삼성전자의 미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 개발이나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직원들의 월급을 올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그 돈을 돌려준다. 이 자사주 매입이 그중 세 번째인데, 쉽게 말하면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치면 그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도 주문을 다 받아서 그 주식들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이 자사주 매입에 관해서 기업이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사들여서 흡수함으로써 시장의 주식 개수가 적어지니까 주가도 올라간다. 적정한 가격에 자사주 매입만 한다면 주주에게는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주주가 총 5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5명 모두 똑같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 마음에 안 들어, 테슬라 팔아버릴래 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4명은 또 테슬라들이야. 죽을 때까지 테슬라는 안 판다 이러면서, 너 주식 팔 거면 우리한테 줘 이러면서 그 주식을 사서 4명끼리 똑같이 나눕니다. 그럼 이제 이 4명은 20% 지분에서 단숨에 25% 지분을 갖게 된 거죠. 이게 자사주 매입이에요. 시장에 있는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실제로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 애플의 경우에는 작년에 약 100억 달러 정도의 수익 중에서 9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하는 데 썼어요. 그 결과 전체 애플 주식 수가 3.4%나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주주들은 개이득을 본 거죠. 아마 그 최대 수혜자가 버핏일 겁니다. 버핏은 예전부터 이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버핏이 말하기를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는 회사는 주주들을 배려하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버핏 말로는 이게 배당금보다 좋을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 배당금은 주주들이 받을 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자사주 매입은 실제로 주주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분을 늘려주는 거니까 세금 부담 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사주 매입에도 세금 내야 됩니다. 작년에 바이든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금액에 1%의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근데 최근 연설에서 이 자사주 매입 세금을 1%에서 최대 4%까지 올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 도중에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와 공화당 의원 케빈 메카시의 반응이 극명히 달라서 재밌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That's why I propose we quadruple the tax on corporate stock buybacks and encourage long-term investments. 보시다시피 한 명은 이 발표에 열광하는 반면에 공화당 의원은 그냥 똥 씹은 표정이네요. 이 자사주 매입은 최근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데요. 자사주 매입에 반대하는 입장은 기업이 번 돈을 직원들이나 새로운 연구 개발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네 회사 주식 사서 주가만 올리고 경영진만 이득 보게 하는 아주 악질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은 올려주지 않으면서 CEO만 돈을 배불리 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2차 전쟁 이후로 미국의 생산성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같이 꾸준히 올랐었는데, 1970년대부터 생산성은 올랐는데 임금은 그만큼 안 올랐다고 합니다. 반대로 CEO들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기 시작했죠. 미국의 대기업 CEO들은 되게 스톡 옵션이라는 걸 받는데, 쉽게 말하면 미리 정해진 주가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쿠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득이겠죠. 근데 기업의 주가를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자사주 매입입니다. 왜냐, 그냥 시장에서 주식의 공급을 줄여버리면 되니까. 경제 수업에서 배웠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단숨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면서 미국 CEO 연봉이 1965년에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15배였는데 2018년에는 220배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경영진과 노동자들의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이런 자사주 매입을 반대하는 의견들도 나오게 된 거죠. 하지만 버핏은 이 의견에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주주서한에서 버핏은 주식을 팔고 싶어하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에 그 주식을 팔았을 때 이 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합니다. 경영진이 더 이득 본 것도 아니고 대중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사주 매입이 주주들이나 국가에 해롭다거나 혹은 CEO들만 이득 본다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 문외한이나 언변이 좋은 선동가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침을 날렸어요. 이거 완전 바이든 정부를 겨냥하는 것 같은데, 사실 버핏이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제대로 빡이 돌긴 했나 봅니다. 근데 바이든이 언변이 좋다고?
with I don't know. 어쨌든 버핏 말로는 물론 무분별한 자사주 매입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다른 자본을 쓰는 방법들, 예를 들어 새로운 연구 개발이나 사업 확장 이런 활동들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주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뜨거운 논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버핏은 또 주주서안에서 다른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기업의 어닝, 실적 발표, 이거를 너무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분기별 영업이익은 언제든지 조작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걸 조작한다고? 기업들이 보통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주식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분기에는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을지 예상해서 예상치를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 예상치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근데 버핏 말로는 이 이익 수치를 조작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걸 Big Bath Accounting, 뭐 직역하면 큰 욕조 회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예를 들어 내가 CEO인데 한 분기 마감 2주 전에 실적을 보니까 아 이번 분기 예상치에 못 미칠 것 같아. 이러면 이왕 못 미칠 거 일부러 이익을 더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비용을 앞당겨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다음 분기에 쓸 예정이었던 뭐 관리 비용이나 아니면 뭐 홍보 비용 이런 비용들을 이번 분기에 땡겼음으로써 이익을 더 낮춰버립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 맨날 시험에서 90점, 92점 맞는 우등생이 어느 날 94점 맞는 게 더 대단해요? 아니면 맨날 70점도 못 받는 그런 학생이 갑자기 뭐 한 89점 맞았어. 이게 더 대단해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대에 못 미칠 거면 실적이 안 좋을 때 기대를 확 낮췄다가 그 다음 분기에 이익을 높여버리면서 나중에 더 큰 주가 상승을 노리는 거죠. 이게 주로 회사에 새로 들어온 CEO가 이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번 분기 실적 안 좋다면 이익을 일부러 낮춰서 이걸 그전 CEO 탓을 해버리고 추후 분기의 이익을 더 높여서 이만큼 커진 실적을 다 나의 공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한 번에 목욕해서 씻어내버리고 새로운 물로 시작한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버핏은 이런 경영진의 장난질을 혐오스러운 일이라면서 숫자를 조작하는 거는 개나 소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한다. 이렇게 CEO가 속임수를 쓰는 것은 자본주의의 수치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찔리는 경영진들 많겠는데요. 버핏은 또 자기가 산 주식을 플렉스하는 거 잊지 않았는데요. 1994년까지 7년 동안 코카콜라의 주식을 총 13억 달러를 샀는데 이때 우리가 받은 배당금은 7,500만 달러였다. 근데 2022년 현재 받는 배당금은 7억 400만 달러다. 배당금이 거의 10배 가까이 뛴 거죠. 와 나한테 이 배당금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텐데. 버핏의 다른 주식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999년에 배당금을 4,100만 달러를 받았는데 현재는 3억 20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현재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5%를 차지하는데 만약 버핏 자신이 1990년대에 똑같은 투자금을 30년 만기 미국 채권과 같이 빈약한 데에 투자했다면 이 금액은 현재 버크셔의 0.3%밖에 안 될 거라고 해요.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뭐냐? 꽃이 필 때 잡초는 시들어버린다.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소수의 예쁜 꽃이다. 다른 잡초 같은 주식들은 잘라버리고 장기적으로 부를 가져다줄 소수의 진또배기 주식만 노려라 이거죠. 근데 그러면서 물론 주식 일찍 시작해서 지금 90살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뭐 도움이 되긴 했어. 이렇게 재수없는 식으로 말하네요. 버핏은 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기 자신은 버크셔의 CEO로서 항상 Chief Risk Officer, 리스크의 최고 책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공황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최대한 피할 거라고 했는데요. 아 이거 왜 경제위기, 공황이 올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 실제로 버크셔도 작년 2분기까지 주식을 많이 사들이면서 현금 비중이 많이 줄었다가 최근 3분기, 4분기에는 다시 현금이 늘어났단 말이죠. 아 그래서 버핏이 이 경제 공황을 예견하고 다시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은 워렌 버핏이 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안, 버핏이 왜 바이든에게 빡쳤는지 이걸 알아봤는데요. 역시 투자의 대가답게 올해도 이 주주서안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버크셔의 과거 주주서안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버핏의 이 주주서안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